수 있겠습니까? 핵 포기하는데 자기가 죽는데 무슨 자기가 살친성이라서 뭐 핵을 없애려고 그러겠어요? 역지사지로. 따라서 그러면 북한한테 제시할 모델은 가다피 모델이나 후세인 모델이 아니라 남아공 같이 아니면 싱가포르처럼 아니면 카자흐스탄처럼 핵을 포기하고도 자기 정치 체제는 독재적으로 유지해 줬잖아요. 카자흐스탄도 계속 지금까지 그 정권이 유지되고 있는 겁니다. 바로 독립돼서 나와서부터 92년부터. 지금 싱가포르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자신들의 체제를 유지시켜주면서 개방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것이죠. 근데 그 체제 안전보장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걸 의미한다고? 그게 북미 국교 정상화 아니겠습니까? 수교. 네, 국교 북미간 정상하고 수교. 예. 북한과 미국 간의 불가침 협정을 체결하는 거죠. 휴전 협정을 그야말로 평화 협정으로 전환시켜내면 네네. 주한미군도 승인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중국이나 러시아가 핵무기를 가지고 있지만 우리가 두려움을 안 느낍니다. 대한민국이. 왜 안 느낍니까? 우리가 국교가 정상화됐으니까 안 느낀 거잖아요. 친구가 핵을 가지고 있으면 안 느껴지잖아요. 위협감이. 알겠습니다. 나 의원님께- 북한이 하나만 네. 더. 북한이 핵무기가 없더라도 장사정포나 노동 스커드 미사일만 쏘더라도 우리나라 원자력 발전소가 20개가 넘는데 네. 폭격하면 핵무기와 똑같은 피해가 발생해요. 나 의원님 보시기에는 이번 북미 회담에서 이 북미 간의 수교까지 가능할 걸로 보십니까? 어떻게 저는 전망하세요? 수교까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일단은 이제 북한이 이렇게 나온 것은 최대 압박. 미국이 그동안 국제사회와의 동조를 통해서 최대한 압박을 했기 때문에 이제 나왔는데요. 체제 보장 문제에서 아마 종전선언이나 평화협정, 지금 판문점 선언문에도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을 금년 내에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기재했습니다. 명기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러한 부분을 통한 체제 보장, 이제 체제 보장 이야기하면 종전 선언, 뭐 북미 수교, 북일 수교 뭐 이런 부분이 다 포함돼서 체제 보장 문제가 될 텐데요. 그런 이야기가 논의되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종전 선언이라는 것은 어떤 법적 개념은 아닙니다. 그리고 종전 선언은 보통 이제 평화협정의 1조에 보통 종전을 선언한다 이렇게 평화협정에 기재가 되어 있는 거고 남북 관계에서 이 종전 선언이 하나의 어떤 뭐 단계로 이렇게 들어간 것은 우연히도 사실은 잘못된 대변인의 논평으로 시작을 했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예전에 부시 대통령이 평화협정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을 스노우 백악관 대변인이 종전 선언이라는 것으로 이제 뭐 약간은 좀 다르게 브리핑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남북 관계에 있어서 종전 선언이라는 것이 하나의 단계로 들어갔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어쨌든 이 법적 효력이 없는 정치적인 선언만은 좀 하려고 하는 것 아닌가. 그것을 통한 체제 보장을 하려고 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뭐 대부분 정확하신 표현인데요. 종전선언하고 평화협정, 종전선언 이미 했다고 봅니다. 남북이. 이미 시작됐고요. 그 단계를 나눠서 정치적, 말씀하신 것처럼 정치적 선언은 저는 할 만하고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도화는 말씀하신 것처럼 평화협정은 제도하고 법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네. 실제로 중국도 다 참여해야 하고요. 저는 남북 미중이 다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거기에다가 오히려 관련되는 육자회담도 이걸 두고 추인을 하는 이런 방식으로 가야 하기 때문에 정치적 선언이 필요 없다기보다는 정치적 선언을 시작해서 법적 제도적으로 가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법적 제도적으로 갈 때는 또 신중하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아마 이제 미국이 어떤 당근을 주느냐에서 이제 저는 뭐 아까도 말씀드리지만 체제 보장의 당근은 어느 정도 이번에 주려고 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북한도 나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네, 핵심 묘수는 이제 사실 중국입니다. 이게 지금 근데 가려져 이제 있지만 예, 이해관계가. 중국 그리고 이제 예. 그거는 남북 정상회담에서 후에 좀 청와대가 잘못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송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니 제가 이제 지적하는 부분은 무슨 말씀이냐면 이제 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국제사회가 끝까지 같이 공조하는 거, 중국과 러시아의 공조를 이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무슨 얘기를 하셨냐면 평화협정의 당사자, 종전선언의 당사자로 남북미 또는 남북미 중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중국이 갑자기 불안감을 느낄 수 있고 또 어떻게 보면 김정은으로서는 또 새로운 카드가 생긴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조심스럽게 접근했어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는 네.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일리가 있는 지적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또 그것이 또 중국을 적극적으로 나서게 하는 또 어떤 반전의 카드도 되는 거니까요. 네. 잘 활용할 문제라고 보여지고 어찌됐건 중국이 저는 배제돼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중국이 참여하는데 어차피 휴전협정 당사자로 참여를 했으니까. 네. 근데 이것이 이제 제도화돼서 우리 국내에서도 빨리 국회 비준이 돼서
좀 제도가 됐으면 좋겠고요. 그 그래서 국회 문제는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정권만 바뀌면 이게 휘지 조각이 되면 안 되고 저는 네. 제가 꿈을 비는 마음이란 이거를 쓴 이유가 정말 아침마다 기도합니다. 기도.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 불과 1년 만에 네. 화염과 분노, 퓨리 앤 파이어라고 떠들던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뭐라 그랬어요? 스마트 앤드 그레이셔스라고 표현을 썼어요. 이번에 풍계리 형로를 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이 주신 이 천재 이루의 기회를 절대 놓치지 말고 트럼프 대통령 이제 11월 선거에 만약에 민주당이 이기면 탄핵 소추가 될 수도 있습니다. 네. 이게 정말 우리 김준영 교수 말씀대로 미국 국내 정치 역학에 따라 이게 또 무효화될 수도 있어요. 이렇게 계기 일식처럼 어렵거든요. 문재인 대통령. 이게 만약에 박근혜 대통령 같은 분이 있었다 보세요. 이게 됐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딱 맞아서 이제 천재 이루의 기가 온 겁니다. 이 기회를 살려서 이 한반도의 평화를 만들어야 우리가 기도하고 힘을 모아야 되는 시점이다. 제가